이런 독성 스트레스 이하의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기준은 국내 100대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약 35%가 직원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자녀 과잉보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극단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과 불편을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상정하고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나가서 풀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항의해서 못하겠다. 운동회에서 아이가 지고 힘들어할 것 같으면 항상 무승부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 시험 준비가 버겁다고 하면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악기 연습이 힘들다고 울면은 그만두게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신탁으로 연금을 마련해 줬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 실험 속 부모를 심리학에서는 잔디깎기 부모라고 부릅니다. 아이 앞에 있는 잔디와 돌뿌리를 모두 부모가 치워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끝까지 밀어붙여도요, 더 이상 이렇게 모든 불편을 제거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꼭 한 가지는 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인만 만나도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이 조종할 수도 없죠. 그런데 부모님이 모든 어려움과 불편을 이 아이의 인생에서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등식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피해야 할 것. 이런 등식이 마음에 이제 성립이 되면요. 애인과 갈등이 그럼 생겼을 때 피하겠죠. 문제를 조정하기보다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상대가 먼저 사과하고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연인관계에서 회피형이라는 말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던데 그런 회피형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려움을 견디면서 관계를 조정해보고 그것 때문에 더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의 세계에서 이런 갈등과 평가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그게 가능한 생활 반경은 부모님 집, 그 중에서도 자기 방밖에는 없어요. 현실보다 통제하기 쉬운 인터넷이나 게임 속 세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이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 궁금한데 교수님은 자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트레스에 아이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예측이 가능한 스트레스고 감당 가능한 정도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싸우고 남매 사이에 뭐 경쟁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자연스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도 청소년기에 예측 가능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어른 쥐로 자라나요. 원리는 간단한데요.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면 불안이 즉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뇌는 피했더니 안전하네? 이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빨리 피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감당 가능한 불안을 노출시키면은 그걸 경험하면서 불안했지만 해냈다. 생각했던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약한 바이러스를 약독화해서 몸에 주입해서 항체를 만드는 백신을 맞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감당 가능한 약한 스트레스, 여기서는 이제 백신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맞으면 어른이 돼서 찾아오는 거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낼 마음의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말하는 건가요? 이걸 예시로 들자면은 친구와의 크고 작은 갈등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면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친구 부모에게 전화해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일 친구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해볼까? 라면서 아이가 스스로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만 설정해 주는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수준이
가슴이 목에 꼴깍꼴깍 넘어갈 수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깨와 가슴 수준의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좀 느긋하게 지켜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감당 불가능한 스트레스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독성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신체, 정서, 성적 학대나 방임, 부모의 문제성 음주나 약물 중독, 부모의 치료받지 않은 정신장애,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그 독성을 이 아이의 인생에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라면은 이제 앞서 수학 문제를 칠판에 나가서 풀게 하는 그런 예시를 드렸는데, 분명히 이거 못 풀 문제인데 그거를 무조건 앞에 나가서 풀게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면은 이건 감당 불가능한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고통을 일부러 주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은 줄여주되 감당 가능한 불편까지 없애주면 안 된다. 그게 과잉 보호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독성 스트레스 이하의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이 아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틱이 생긴다거나 잠들기 어려워한다거나 자다 깨는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하는 그런 수면 문제, 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거의 먹지 않는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하는 식이 문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두통이나 복통, 손톱을 많이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뽑는다거나 반복되는 습관이죠. 야뇨가 다시 생긴다거나 짜증이 부쩍 늘거나 사소한 일에 울음이 터지는 등의 감정 기복, 평소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잃거나 부모와 잘 분리가 됐었는데 부모한테 굉장히 많이 매달린다거나 집중력에 저하를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사인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보고 스트레스를 저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가슴팍까지의 스트레스가 와도 수영하듯이 잘 헤쳐나갑니다. 과잉 보호는 아이의 불안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불안 수준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아이를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혹시 내가 과잉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질문 같은 것도 있을까요? 19문항짜리 부모 과잉보호 자가척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문항만 소개해드리면, 나는 아이가 울면 즉시 달래준다. 나는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나는 아이가 비판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외출할 때 매번 동행한다. 특정 스포츠는 아이가 다칠까봐 참여하길 꺼린다. 갈등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한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항 중에 하나만 해당한다고 해서 과잉보호라는 뜻은 아니고요. 저도 몇 가지는 꽤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육아는 정답이 없고 누구에게나 어렵긴 한 건데요. 아이에게 개입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한테 실제로 위험한 일인가? 아니면 아이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내가 견디기가 힘든 것인가? 나의 불안을 조금만 견뎌내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기만의 바다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